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경 대책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식히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방점을 찍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관리 골자의 627 대책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대책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토어 구역을 기존 강남 3구 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내 집값 과열 조짐이 있는 12곳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세 대출은 1주택자의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고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까지 따라붙습니다. 토어 구역인 만큼 집 살 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겨 갭 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책과 함께 앞서 발표한 97 대책에 대한 주요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김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상한선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집이 비쌀수록 현금 비중을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LTV 한도가 40%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15억 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이 지역의 스트레스 DSR 금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 금리의 1.5%가 가산되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높아집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규모가 커지지 않게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8천만 원 기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줄고 변동형 상품의 경우 7천만 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DSR 적용 범위도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지방거주자는 제외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DSR에 포함되는 건 원금을 뺀 이자 상환분으로 연간 약 5만 2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위험 부담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한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수빈입니다.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상시 감시할 감독기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돼 조사와 수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단속 기능을 범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추진에 강한 힘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이상거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재작년 3월부터 2년 반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8건에서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2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불법 유용을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3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와 탈세 의심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경찰청도 전국에 80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서며 집값 띄우기와 부정청약,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오전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전부터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부분일 거다 예상들은 좀 있었는데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벌써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째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단 수요를 잰다. 그러니까 부동산 살 수 있는 돈줄을 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 9.7 대책 등에서도 또 그 전 6월달 대책에서도 수요를 좀 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를 부동산을 살 그 돈줄을 아주 강력하게 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집을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때 금액이 15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동안에는 6억까지는 빌릴 수 있었는데 이게 4억으로 줄어들고 또 그 25억이 넘어가면 그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요 한도를 얼마 이상 빌려주지 못한다. 이게 사실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처음 나온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6억이었다고요. 이게 4억, 2억으로 줄어들고 유주택자,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출이 금지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LTV라고 해서 그 한도를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소득이 집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LTV가 loan to value라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자산의 40% 이상을 초과하면 기존 그 4억 원이라는 한도도 더 줄이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자기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묶었는데 서울 전역. 예. 그동안에는 강남 3구와 용산 4개만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구가 25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개에서 25개로 확산. 거기다가 경기도에서도 구 기준으로 12개를 추가해서 예. 그러니까 37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는 집을 샀을 경우에 반드시 2년간 살아야만 실거주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업 투자를 한다든지 먼저 집을 사놓고 천천히 돈을 벌겠다. 이런 투기 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좀 관심이 쏠렸던 건 또 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세제에 대한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세금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정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예.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이번 11호 대책에서 당장에 지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그 보유세, 거래세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라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 공약에 연연하지 않고 조만간 그 보유세도 조정하겠다. 그래서 바로 실무 TF 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종부세, 재산세 오를 수 있고 양도세 등 전면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일단 세금 조정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수님, 박사님 평가하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예. 집값을 잡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벌써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도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조처를 내놔서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있는데 찔끔찔끔 내놓으면 지금이 그나마 대출 받는 타이밍상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4억이나 2억이라도 지금 받아놓자. 먼저 사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더 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끌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달 대책이 나왔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줄였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적은 집값이 낮은 거, 좀 소형 주택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찔끔찔끔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아울러 공급 대책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목도 그동안에 공공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집값 안 올라가고 기다려도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플러스 세금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플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게 정부 입장에선 단계적으로 그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느냐 전면으로 하느냐 이게 예.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웬만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상실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물론 한꺼번에 아주 대형 초매머드급 조치를 내놨을 때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물론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한국은행의 금리라든지 사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 돈이 갈 데는 없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왔다고요.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신호. 이런 대목도 사실 부동산의 거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이게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법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굉장히 좀 신고가로 거래를 했다가 이후에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런 방안들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정적인 지도와 규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해서 부동산 계약하자마자 바로 국토부에 가격을 올려라 이랬는데
그 정책의 취지는 매우 좋았어요. 미국에는 이런 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역시 규제보다는 시장의 편법이 한 수가 더 높습니다. 가족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가격을 일단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해약하고 집 사러 온 사람한테 실거래가가 높아 있잖아. 그 높아진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믿게 하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거래가는 국토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걸 다 믿었다고요. 근데 그 가격도 조작을 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실패, 어떤 정부 제도의 부작용이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세를 조작한 거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시스템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